여러분은 2023년 한 해 동안 극장을 몇 번 찾으셨나요? 그리고 그 중에 한국 영화는 몇 편이나 있었나요?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외유내강의 조성민 부사장이 수상사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죠. 한국 영화가 위기가 많이 찾아왔는데 저희가 받은 걸 보니 위기 같습니다. 밀수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흥행순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그가 했던 말은 한국 영화계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영화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2006년이었죠.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 영화가 크게 위축된 해입니다. 당시 많은 영화인이 거리로 나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외쳤었죠. 참고로 스크린쿼터제는 자국 영화 상영일자를 강제하는 제도로 당시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습니다. 관객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현재 한국 영화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기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저질의 단순 코미디물이 우후죽순처럼 개봉했고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 제작될 기회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에게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같은 영화들을 현재의 한국 영화계에서는 보기 힘든 이유죠. 지금 한국 영화의 문제점이라 하면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감독들의 아성을 뛰어넘는 신진 감독들이 없다는 점인데 이렇게 된 데에는 작품성 있는 영화들에 기회를 줄 수 있는 토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화의 다양성이 약해지면서 한국 영화의 시장의 포커스는 대중성, 흥행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졌죠. 사실 영화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스포츠 구단 운영과도 비슷합니다. 당장은 성적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가능성 있는 선수를 키워야만 리빌딩의 시간을 단축해 팀 성적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듯이 영화 시장도 당장은 흥행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니더라도 기회를 주고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이창동, 홍상수, 유승환, 최동훈, 심지어 지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서울의 봄의 감독인 김성수 등은 90년대 말에 데뷔해 2000년 초반에 스타 감독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한국 영화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영화 시장이 2006년 이후 모험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셈이죠. 그럼에도 한국 영화 시장은 나름대로 잘 굴러갔습니다. 바로 관객들의 힘 때문이죠. 인구 대비 영화를 많이 보는 대한민국 관객들 때문에 비록 앞서 말한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한국 영화는 크게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코로나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도 감염의 무서움으로 영화관을 찾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관객들은 영화관을 예전처럼 찾지 않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대폭 오른 티켓값 때문입니다. 극장 입장에서는 적자를 극복해야 하고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극장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한국 영화 시장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영화관을 1년에 몇 번씩 찾았기 때문인데 이 선택으로 영화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즉 단순 주말 여가 활동으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을 뜸하게 만들었죠. 현재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만 과거와는 달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문화활동으로 극장을 찾아 개봉 중인 영화를 고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현재는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결국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고르는 것에서 볼만한 영화만 찾는다는 패턴으로 관람 경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특수영화관인 아이맥스나 돌비 시네마에 개봉할 만한 영화들, 즉 스케일이 큰 영화들 위주로 흥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되면 물량적으로 헐리우드를 따라갈 수 없는 한국 영화는 기본적으로 개봉 간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게 되고 개봉하는 그 한국 영화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제작비의 영화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관객들이 영화관을 많이 찾아오던 시기에는 비록 질은 떨어지지만 가문의 영광 시리즈 같은 코미디 영화나 원앙소리, 똥파리처럼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들이 인기가 있었다면 현재는 제작비를 많이 투자한 한국 영화 몇몇 빼고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험해! 너 말이야. 하지만 영화가 꼭 극장에만 걸리라는 법은 없죠. 팬데믹 이후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 중 또 하나는 OTT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OTT의 급성장과 함께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급속히 늘면서 OTT에서만큼이라도 한국 영화 제작자들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지적 재산권 자체가 OTT에 있다 보니 영화가 흥행한다 해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고 그 관련 2차 수익도 제작사는 기대할 수 없죠. 결국 관련 수익의 대부분을 OTT가 가져가는 문제로 인해 제작사의 재정적 상황이 나아지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가 성공한다면 OTT에서 다시 계약해 계속 영화를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대박을 쳤다고 할 만한 OTT 오리지널 한국 영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오늘도 한번 벌어볼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타겟책도 등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의 경우 드라마이지만 영화 감독과 영화 전문 제작사가 만든 콘텐츠로 시즌2의 제작비는 우리나라 콘텐츠로는 투자된 적이 없는 1,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죠. 이렇게 되면 2차 수익 등 부가 수익은 기대할 수 없어도 제작사나 감독, 배우가 가져가는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도전하는 영화 제작사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와 전쟁의 감독 윤종빈이 만든 수리남이나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섰어?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이 만든 카지노 등 영화 제작사와 감독 그리고 스태프들이 만든 드라마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한국 영화 제작진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 또한 한국 영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겠죠. 너나 감당할 수 있겠니? 정리해보자면 한국 영화는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 스크린 쿼터 축소로 제작 환경이 힘들어졌지만 한국 관객들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마저도 팬데믹 이후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인 OTT에서 활로를 찾았지만 한국 영화 자체로는 인정받지 못해 영화 제작진들이 드라마 제작으로 선회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영화는 제작되고 있고 개봉 혹은 스트리밍을 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왜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극장을 가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영화 관람 문화였다면 요즘은 OTT로 인해 영화를 보는 패턴 자체가 바뀌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영화가 드라마나 다른 TV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영화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헐리우드도 50년대 TV의 등장으로 영화가 위기였던 적이 있었지만 여러 노력으로 그래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영화도 언젠가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 때처럼 화려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